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 할인의 진행을 맡게 된 이유진입니다. 오늘부터 다양한 문화 이야기들을 이곳 문화극장에서 만나볼 텐데요. 문화 이벤트는 물론이고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속 깊은 이야기, 또 우리의 삶을 담은 단편 영화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문화에 목말라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극장 조조 할인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코너는요. 우리네 삶의 한 단면을 만나볼 수 있는 작은 영화관입니다. 영화는 정말 우리 삶과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감독님은요, 특히 우리 청년들의 삶, 또 노동자의 삶에 더 주목하신 분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구 독립영화계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최창한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계속 꾸준히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는 최창한입니다. 네, 자, 또 대구는 물론이고요. 전국에서 활동 중인 임호준 배우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호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독립영화 B급 며느리의 감독님이시죠. 선호빈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독립영화 만드는 선호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회다 보니까 저희가 대구 단편 영화 하면 생각나는 감독님, 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최창한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주국제영화제 수상 이후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수상은 작년에 네. 해가지고요. 이제 지금은 러브콜이 좀 뜸해졌고요. 네. 그 뒤에 찍은 작품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임호준 배우님 요즘 바쁘게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이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자주 오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26일 날 네, 그 대구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오후극장이라는 곳에서 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받은 흩어진 밤이라는 작품으로 관객과의 대화차 왔습니다. 네. 최 감독님께서는요? 네. 저도 올해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흩어진 밤에 밀려가지고 아차상을 받았고 예, 그 심사위원 코멘터리를 네. 받은 영화가 요즘 계속 영화제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주도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주도에서요. 지금 제가 제주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 선호빈 감독님. 오늘 내려왔습니다. 네, 아니 요즘 데프리카가 서울이 데프리카보다 더 덥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데프리카가 더 덥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이렇게 근황을 알아봤는데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곳곳에 많이 아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대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감독님의 대표작 내가 사는 세상. 이 영화가 만들어진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전작도 노동에 관한 영화들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대구가 전태일 열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매해 가을에 노동문화제라고 이제 그 노동영화제를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만들어진 영화들을 틀었었는데 재작년에는 그러면 대구에서도 영화를 제작 한번 해보자라고 짤막한 단편 노동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전태일 문화제에서 연락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영화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 터벅터벅 걸어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 도착하게 될 곳은 어딜까요? 이 남자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다 걸까요? 대구에서 찍은 거죠. 대구 분들이 보시면 다 아는 장소. 방금 그곳이 신천 근처인가요? 오전엔 배달 대행, 오후에는 클럽 디제잉.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평범한 청년 민규. 오늘도 점심은 빵이 전부입니다. 항상 빵이 감독님 영화에 네. 뭔가 그렇죠. 코드죠. 아주 15분이면 바로 가요. 바쁘더라도 꼭 챙기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친구의 점심. 이때 좀 감동이었어요. 바빠도 챙기는 점심. 강민규 씨, 제가 학원 오지 말라 그랬죠? 왜 웃어? 오빠가 사왔어. 시키자고.
미술 전문학원의 강사를 맡고 있는 시은은 학생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쉴 틈 없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 다음 주까지 연구장 하나 그리자. 다음 주까지는 지금 말하면. 야, 난 옛날에 하루 이틀만 해도 그리고 그랬다. 근데 저 이번 주에 시간각 2개나 그렸어요. 요새 원생들 없는 거 안 보여? 그 원장 역할 하시는 분이 감독님이시죠? 유지영 감독님이죠. 그러면은 연구작 페이 따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야, 김시은. 언제부터 학원 강사가 시범작 연구작 다 돈을 받아? 실제로 전공이 알면서 미술이시라고. 그래서 그런지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청주에서 일할 때 상황의 남은 시간에 연기. 그림을 그려서 막 소원하고 그랬잖아요. 됐다 됐어, 내가 그릴게. 저렇게 요구할 때는 세게 하고 거절할 때는 약하게 하는 게 참 마음이 하루 아프네요. 24시간 학생들 수업에 연구작 작업에. 하지만 수중에 들어오는 건 쥐꼬리만한 월급뿐. 무거운 마음을 달래러 시은은 민규의 클럽을 찾아가고 그곳에서도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만든 음악이에요. 아 정말요? 그렇습니까? 곳곳에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작곡도 직접 하시는. 제작비 세이브. 아.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요. 매번 저한테 밥 산다 뭐 한다 하면서 포스터도 뭐 메뉴판도 왜 자꾸 저한테 부탁하시는데요? 그럼 그때 해주지 말지 그럼. 매번 친분을 이용해 시은에게 홍보 그림을 부탁하는 클럽 사장 지홍. 이런 상황에 진절머리가 난 시은은 결국 나가버리고 마는데 모르고 그러는 거는 실수인데 2번 하고 3번 하면 실수 아니야. 알고 그러는 거야 진짜 비겁하게. 알겠어. 그러면 너 그리고 헤비 공연 못하게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도 진짜 싫거든. 사실 포스터 페이보다 시은을 속상하게 했던 건 민규가 받지 못한 정당한 대우. 앞으로 알았어. 왜 하지 마. 설상가상 배달업체에서조차 페이 갑질을 당하는 민규. 업체 실장이 배달원들의 수당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돈이 맞지 않죠. 저 시장님. 그 용삼이하고 제가 월급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요. 그래서 용삼이가 48,000원? 예. 그리고 제가 72,000원 정도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 지입객 때는 원래 보험료 다 떼는 거야. 여기서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떡할래? 쓸데없는 거 없지 않냐고 다시 얘기를 해. 실장은 보험료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그에 가만히 있지 않은 민규의 동료 용삼. 거리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네네. 지금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정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한테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같이 오셨어요? 네. 저때 현장에서 너무 결국 힘들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실장의 말. 분노한 용삼과 민규는 근로계약서를 내미는데 이거 좀 써주세요. 나도 영세업자야. 킥비 수수료 20% 떼고 월급 주는데 주유수당, 야근수당까지 다 챙겨주고 난 뭐 땅 파서 영업하라고? 제대로 된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실장에게 차릴 예의 따윈 없죠. 그렇게 홧김에 퇴사를 하고만 둘은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 대박 대박 대박. 아 꺼졌어. 같은 날 시은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선배 지영에게 혼인하고 정신 안 차릴래? 게다가 열심히 그린 연구작도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림 좀 이상해. 아 너무 싫어요. 좀 산만하다 그래야 되나? 제 그림이 뭐 어떻게 이상한 건데요? 뭐 딱 꼬집어서 뭐라기보다는 시은아 좀 쉬운 거 그림 어때? 애들 좀 뺏길 수 있게 쉬운 거 하나 그렸으면 좋겠는데.
거나한 자축에 술에 취한 민규를 찾아온 시은. 너 회사 어떻게 됐어? 얘기했어? 그냥 바로 잘렸어. 야, 너 잘리면 어떡해? 근로계약서 얘기했는데 주휴수당, 야근수당 달라 그랬더니 바로 인사를 받았어. 우삼아! 걔 아까 전에 갔어. 그 지용이 형한테도 그거 써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 그거? 사실 배달 대행에 이어 클럽에서도 제대로 된 계약 없이 일하고 있었던 민규. 불합리함을 알지만 애써 떨쳐내려 음악에 더욱 매진합니다. 오랜만에 민규와 데이트가 있던 날. 하지만 서두르는 시은을 붙잡는 지영 선배. 또 무슨 일일까요? 너 은영이 알지? 국민대 갔던. 네, 알죠. 걔 졸업하고 대구 내려왔거든. 다음 주부터 우리 학원 나올 거야. 아, 정말요? 잘 됐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은영이가 고등 입시반 맞고 너 중등 기초반 맡으면 어떨까 싶거든? 계속되는 선배의 불합리한 갑질에 시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중등 입시반 넣더라고요? 은영이 새끼 강사라는 거네요. 새끼 강사는 아니고 서로 잘하고. 제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다 듣고 있었던 민규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애는 고생은 고생대로 시켜놓고 그림 다 빼놓고 지금 돈도 하나도 안 줬다면서요. 야, 제발. 이상하게 사람들은 남의 일에 더 잘 내는 것 같아요. 알아? 네. 삶도 꿈도 돈 앞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청춘의 이야기. 지금 어딘가에 불안하고 또 불합리하기만 한 청춘의 삶을 그려낸 영화 내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영화 후기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별 감흥이 없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이유가 너무 현실과 비슷해서 특별한 거 느낄 게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느꼈는데 저는 이제 그 커플이 헤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좀 울었어요, 사실 볼 때. 옛날에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경험이 연애 있으신가 봐요. 그 느낌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너무 순박하달까? 사실 그 제일 인상적인 건 그 지용이 형한테 이제 계약서 써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뭐랄까 이제 민규가 말하는 태도 이게 형 이거 써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막 과장돼 있고 아니면 막 갑자기 막 목소리 커지고 이게 얼마나 이 말을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할까. 그리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DJ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일반적인 노동자라기보다 이제 예술 노동자 이런 네.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노동으로 인정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정당한 대가를 달라 하는 게 저도 겪어봤던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되게 막 그 남 얘기 같지 않고 그랬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이 두 명의 캐릭터 자체가 감독님의 어떤 경험에서 좀 나오는 지점도 있지 않았나요? 내 경험이 없으면 영화가 네네. 예. 원래 그런 네. 면이 있습니다. 그 예. 누구 소설가 유명한 분이 했는데 원래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쓰는 거라고 소설은 왠지 창피하잖아요. 자기 얘기면은. 네.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그 속에서 열심히 열연해 주셨던 이모준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인상이 굉장히 선하시거든요. 근데 악한 연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배우 생활을 네. 거의 뭐 근 20년 가까이 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만났던 갑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을 많이 지켜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는데 되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보통은 우리 같은 일을 할 때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선배님 네. 그렇죠. 아니면 선생님들이라서 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말하기가. 예.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렇죠. 도제 그렇죠. 시스템에서 예, 뭐 했을 때 저 월급 좀 주세요. 네. 아니면 뭐
돈 좀 주세요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렇죠. 네, 가까운 사이일수록 뭔가 더 그런 지점에서 확실히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배우님은 실제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 네, 많죠. 미안합니다. 아, 사실은 여기 감독님 네. 작품에 제가 출연하면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저는 감독님과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우정 출연이라는 타이틀을 올려주시면 페이를 받지 않겠다. 그냥 차비만 달라.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에 작업을 들어갔던. 합의가 잘 된 거 맞나요? 네, 그럼요. 저는 뭐 네. 완전합니다. 이쯤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영화판에서 이런 계약서 작성하는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이렇게 계약서만 내밀면 예민해지고 다 이런 상황인가요? 요즘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표준 계약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상업 영화에서는 되게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독립 영화로 오면 버짓 자체, 돈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표준 계약서를 이렇게 들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표준 계약서를 조금 변형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스태프들과 이제 배우님들하고 계약을 많이 하죠. 저는 되게 이 영화가 좀 다르게 느껴진 게 아까 말했듯이 나랑 비슷한 예술 노동자, DJ 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서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리고 좀 더 뭐랄까 감정이입이 된달까? 이거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이 예술가들 사이에서 이게 왜냐면 점점 이 사회 노동과 뭐 말하자면 보수를 주고 이런 영역으로 끌어오려고 해요, 사회는. 근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술가들이 남들이 보면 노는 거거든요. 네. 뭐 그냥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인지 막 이걸 얘기할 때 엄청 모순이 많고 한데 그래서 이런 제가 요새 많이 고민하는 거고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좀 담론이 많이 형성되고 고민도 같이 많이 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그 이창동 감독님이 초록 물고기를 준비를 하실 때 네. 이제 잘 다니시던 학교도 그만두시고 소파에 누워 있는데 장모님이 자네는 왜 일도 안 하고 그러는가? 이창동 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네. 원래 소설가 소설가 출신이죠. 좀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일해야 되니까 못 놀아준다고 근데 방문을 여니까 영화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이잖아요. 네. 뭐야 이런다더니 아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편하게 일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최 감독님 주로 노동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해져 버렸는데요. 네. 저는 원래 그 누아르 영화, 장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단편 영화를 만들 시점에 독립 영화를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당연히 직업이라든 돈 때문에 그런데 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하다가 영화를 만들 시점 됐을 때 생각했던 게 그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힘든 일들, 부당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노동에 관련된 영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네. 자, 그리고 촬영 기법 중에 흑백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조금 더 뭐 우울한 느낌을 주고자 하셨는 건지. 제작비가 부족해서. 제작비 때문에. 그 칼라로 영화를 만든다는 게 네.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미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흑백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동안 꾸준히 흑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생겼다니까 뭐 그런 거였고요. 처음에 흑백으로 만들 때는 제가 신문을 이제 종이로 보던 세대거든요. 네. 그때 한문이 많을 때 네네. 칼라 사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리얼한 느낌은 흑백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느낌은 리얼한 거는 흑백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네. 돈 없는 티가 덜 납니다. 흑백이. 그래요? 예, 왜냐면 디테일이 조금 죽잖아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느낌을 살리고자 일부러
흑백을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도 네, 그런 방법으로 흑백을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어떤 신문 기사 같은 느낌을 원하신 거죠. 네. 그 말한 현실 같은. 좀 더 리얼한 다큐멘터리 사진들이 다 흑백이잖아요. 감흥을 주는 그런 느낌. 뭔가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써놨거든요. 네. 이것은 다큐인가 픽션인가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내가 사는 세상은 조금 그래도 픽션스러운데 그 전작들은 훨씬 그렇죠. 그 문득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다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도 거의 이제 고정 픽스의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전작이 그림자도 없다, 또 호명 인생 이 작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림자도 없다 이 영화 보니까 직접 출연하시더라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기를 좀 배우셨다거나.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하셔가지고.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게 그 해에 연말까지 영화를 완성을 해야 되는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배우이자 감독님한테 그 역할을 이제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고민을 너무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전부 그 감독님이나 캐릭터가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예. 그래서 그럼 내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사실 저는 정말 그 직원을 데려왔나 어디서 막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감독님 영화에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특징 같아요. 이게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이거 진짜인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디서 데려왔지 저런 사람을 막 예를 들어 공장장이면 진짜 공장장 아니야? 막 이런. 근데 연기를 잘한다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달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배우를 쓰실 때 이제 비전문 배우를 쓰시는 거죠, 거의. 거의 비전문 배우고요. 주인공들은 그래도 계속 연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인공 정도. 어느 정도 디테일한 연기를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비전문 배우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빨리 병원 가야 된다. 갑자기. 바다에 있어. 가지 말고 바다에 있어. 호명 인생의 이 배경은 대구지만 이 경험담은 제가 실제로 서울에서 경험했던 이야기거든요. 예, 그 막노동 한 걸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제작비를 벌기 위해서 노가다를 할 때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원제가 원래는 호명 인생이 아니라 노가다였어요. 노가다. 손우빈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지역성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그림자도 없다 포함해서 이제 다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실장이나 뭐 그 중간 관리자들이 말하자면 이런 걸 처리하잖아요. 사장 말고. 근데 그 노동자들이 대면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근데 약간 좀 너무 윽박 지른달까? 갑자기 막 뭐 임마? 야,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서 심하네요. 아니 이게 약간 대구 사람들이 저런가? 약간 왜냐면 그러니까 서울은 똑같이 안 주더라도 뭐 되게 유려한 핑계를 대거든요.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서 근데 뭐 대놓고 막 뭐 막 섞어져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대구 분들 성격인가? 약간 경상도 사람들의 말투 자체가 그렇죠. 좋게 얘기해도 좀 세게 들리는. 그렇죠. 남들이 보면 싸우는 것 같고. 그 지역색인갑다 그러면. 네, 그게 지역색이시죠. 그 지역성 일부로 볼 수 있나? 막 그래서 질문하고 싶었고. 자, 이제 최 감독님 영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노동의 문제점을 좀 콕콕 잘 꼬집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성 감독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창한 감독님의 영화 이제 노동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당연히도 감독들은 어떤 사회 이면이나 약자들을 보게 되고 그럼 노동이란 주제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감독님 영화에 되게
핵심이다 생각이 됐던 거는 아까 말했던 십장이랄까? 관리자? 그러니까 사장과 싸우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네. 그분들의 표현이 굉장히 정교하고 잘 돼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영화가 되게 이분법적인 영화를 벗어나서 되게 복합적인 네.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 같은 노동을 다룬 영화라도 성과학으로 딱 구분 안 되고 이 뭐랄까 이 세계를 바라보는 감독의 방식을 알겠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제일 재밌어요. 저는 사실 영화에서 네. 그런 맞아요. 퀵서비스 실장 역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입장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들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죠. 그런 방식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쩌면 좀 갑질을 그렇죠.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자기도 같아요. 살려고 이제 그 송곳이란 뭐 웹툰 보면 정철 과장 뭐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을이고 또 누군가에겐 갑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도 없다의 그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 같은 수많은 동생들하고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너무나 친한 동생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포비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의 이제 온도로 봤을 때는 되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자기 동생들을 쫓아낸 너희들이 나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니까 그 마음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개새끼들아. 아우 씨. 아빠 때까지. 그리고 대구 분이시지만 대구에서 또 유명한 분이시지만 요즘 제주도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또 제주도를 배경으로 파도를 걷는 소년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네. 이 작품 소개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파도를 걷는 소년은 이주민 2세인 소년이 한국인이죠. 예. 네. 엄마는 조선족인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소년이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하면서 이 서핑했습니다. 아, 예. 실제로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문양이? 그 파도를 걷는 소년 영화에 나오는 크루들이 하고 있는 그 크루의 모양입니다. 네, 예. 지금 블루- 홍보하시려고 이렇게 입고 그렇죠. 나오신 예. 거죠? 영화가 10월 달쯤 개봉할 것 같은데요. 네. 뒤에도 뭐 있어요? 예, 뒤에가 이게 보여주시죠. 제주도 서핑 스팟을 다 찍어놓은. 네. 혹시 단체 뒤로 맞추신 건 아니시죠? 이건 블루 웨이브라는 어떤 예. 저희 다 같이 입고 하기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파도를 타면서 인생이 변하는 어떤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내가 사는 세상을 찍으면서 그 광민규 배우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광민규 배우가 감독님 나중에 민구스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었어요. 사람이 변하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변하는 계기가 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때가 경험했을 때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네. 또는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서핑을 하게 됐었어요. 네. 서핑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어떤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놀이, 유희, 경험들이 있으면 서핑하는 분들을 보니까 잘 다니는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오로지 파도를 네. 타기 위해서 다 제주도로 이주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네. 분들이. 그래서 그런 소년이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면 이 파도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왠지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그 여름 조용한 그 가자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작품을 레퍼런스로 그렇죠. 네, 찍을 때는 그 작품과 그 제와뼈라고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거기는 싸움을 하는 영화예요. 되게 돈 내기 싸움을 하는 영화인데 그거하고 섞어서 생각했던 영화였어요. 말 나온 김에 좀 더 저는 이제 감독 영화 보면서 그 지아장카 감독이나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어떤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영화들 네. 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두 영화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이고요. 역시나 저한테 켄 로치 감독님이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서두에 말했지만 제가 느와르를 되게 좋아해요. 앞으로 느와르 영화를 찍고 싶은데 다음 영화도 느와르 영화고요. 제 영화에서 보면 곳곳에 느와르적인 것이 있네요. 계속. 있어요. 네. 예. 그럼 앞으로의 작업은 느와르로 일단 가시겠다 이게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일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빨리 지원금을 받는 곳에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최창한 감독님께서 지원금을 빨리 많이 받을 수 있길 기원하면서 오늘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손우빈 감독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하자면 네. 제주도에 오멸이 있다면 대구에 최창한이 있다 이렇게 제가 딱 메모를 했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주도 가셨다면서요? 네. 그럼 이제 제주도에 두 명이 아니요, 그거는 너무 그래도 대구의 아이덴티티를 간직하신 감독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늘 근데 작업은 대구에 있는 감독님들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계약서 앞에서 그 누구보다 까칠하셨던 이모준 배우님의 소감도요? 아, 네. 뭐 되게 감사하게도 이제 한때는 지역 배우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달가운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어쨌든 대구 출신의 배우로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대구 지역 방송에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영화를 소개할 수 있고 또 대구 어떤 독립영화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2014년도 때까지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실제 그 경상별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출연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또 최창한 감독님 오늘 본인과 또 본인이 만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예, 이게 참 첫 회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예. 독립영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없는데 이게 대구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독립영화도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영화 관객 중에 독립영화를 본 관객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독립영화에 대한 사랑이 많이 필요한데요. 봉준호 감독도 지금 유명해지니까 예전부터 유명했지만 칸에서 상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더욱 더 유명해지신 분도 처음에는 독립영화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립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연상호 감독도 독립영화부터 그렇죠. 했습니다. 요새 잘 나가시는. 네.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했죠. 맞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받고 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